안녕하세요. 술량닷컴의 강수입니다. PS 강자죠. 중급이고요. 지난 시간에 했던 그 34강 통계적 변동성을 이용한 나만의 밴드 만들기 1이었고요. 오늘은 2고 35강이죠. 오늘은 좀 바쁩니다. 좀 할 얘기가 좀 많거든요. 이전에 했던 그 RSI에 관련해서 밴드 하나를 지금 만들어 놨었는데 이제는 이전에 그 제가 이제 소개를 한번 시켜드렸던 이 통계적 변동성이라는 거 몇 가지 중에서 이 MAD 하고요, 그리고 ATR, 그리고 RSI에 조금 변형된 새로운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이제 나만의 밴드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면 좋고 어떤 게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트레이딩뷰에 그 퍼블리시를 좀 할까도 좀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름도 지금 제가 심플렉스 밴드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름을 지어놨는데, 네, 그 의미도 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오늘은 이것저것 조금 할 게 좀 많아서 저희가 이제 이거를 상당히 좀 분석적으로 좀 나가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할 게 지금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조금 더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좀 드리면서 좀 가려고 하는 중입니다. 네, 이게 오늘 조금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네, 일부는 생략해서 코딩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좀 생략을 해서 뭐 제가 테이블도 좀 만들어 놨는데 그런 테이블 같은 경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이야기를 좀 하고 만들어 놓은 테이블 같은 건 그냥 이제 복사해서 붙여넣기 정도로 해서 시간을 좀 절약하고요. 네, 그렇게 해서 오늘 네, 나만의 전략 하나를 다시 한번 만들어 봅니다. 자, 우선 이전에 저희가 이제 만들었던 거 외에 오늘은 이 MAD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평균 절대 편차다. 그래서 mean absolute deviation인데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아이디어는 이제 이런 거예요. 특정 기준선이죠. 보통 이제 중심선, 가운데 선이죠. 그러니까 이 가운데 선으로부터 데이터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 MAD를 이제 변동성 지표로 설정을 좀 해놨고요. 써 있듯이 일반적인 그 표준 편차보다는 좀 덜 민감하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거고 이제 코드로는 제가 MAD라고 말을 해놓고 이제 종가와 이제 그 중심선 이 사이에서의 그 차이죠. 이제 그 편차 그거에 대해서 이제 평균을 낸 형태가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덜 좀 민감하기 때문에 이제 밴드가 좀 안정적으로 돼요. 그래서 이제 노이즈도 좀 강하고, 그리고 계산도 되게 단순하죠. 그리고 어 이게 되돌림 가능성 탐지에 대해서 좀 효과적인 어떤 그런 형태가 되는데 요런 거는 뭐 별로 크게 느끼시진 못할 것 같고, 일단은 이 MAD를 이용하고 이전에 했던 그 RSI에 제가 조금 변형을 해서 새로운 형태의 또 나만의 어떤 밴드를 만들어 드리는 거고요. ATR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밴드예요, 밴드. 그냥 그 MAD 밴드도 하나 만들고, 그리고 ATR 밴드도 하나 만들어 보고요. 그리고 이 MAD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전에 만들었던 모멘텀 만들었었잖아요. 거기에 이제 MAD, RSI에다가 이 MAD를 제가 좀 추가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전에 만들었던 게 이제 이거였잖아요. 그 모멘텀 웨이티드 밴드라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만들어 놨었는데, 이 모멘텀 지표를 이용한 형태로 제가 이제 RSI를 썼었고요. 뭐 RMI나 MACD를 써도 됩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RSI를 위주로 하나 짜놨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좀 짜보려고 하는 거고요. 자, 이게 이전 시간에 이제 MWB라고 제가 이제 명칭을 해놨고, 간단하게는 제가 이제 이 MARB라 그래서 마부라고 해놓고 어떤 식으로 이제 작성을 했는지, 코딩을 했는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제 이거는 RSI 자체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 RSI 위치에 따른 그런 밴드폭을 좀 조정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RSI가 50보다 높으면 위쪽
밴드 폭이 좀 이렇게 커지고요. 50보다 낮으면은 아래쪽 밴드 폭이 커지게 됩니다. 조금 이 중앙선 쪽하고도 만약에 이제 50보다 높게 되면은 오히려 이 하단 밴드죠. 이게 하단 밴드가 마치 이제 중심선하고 이제 일치되는 모양처럼 보이지만 일치되는 건 아니고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쪽 밴드만 커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RSI가 70 이상이면 그럼 상승 모멘텀은 40%, 30 이하면 하락 모멘텀은 이제 40%뭐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70 이상, 70이 되면 40%, RSI가 30이 되면 40%. 그러니까 더 이하로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따른 밴드폭이 어, 좀 이렇게 벌어지는 건데, 자, 이거는 이제 모멘텀이 강한 방향으로 돌파 가능성을 열어두는 적응형 밴드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한 그 장점이라고 하면은 이 방향성이 우선이라, 그러니까 위쪽만 또는 아래쪽만 이렇게 이제 확장이 되는 이제 최소 밴드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멘텀이 강해지면 한쪽 밴드가 확장이 되는 그런 형태로 제가 요거를 좀 만들어 놨고요. 여기에 이제 추가로 제가 이제 몇 가지 이 예측 진입 시그널이라는 것도 하나 이제 만들어 봤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캔들에서 밴드에 대한 돌파를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의미로 제가 이거를 작성해 놓고, 이거는 실제 이제 어떤 전략에 포함되는 건 아니고요. 어, 이런 거를 예측할 수 있나를 일단 관찰을 좀 해보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테이블상에다 그냥 이게 수치상으로 제가 올려놓긴 했는데, 요거를 나중에 이거를 그러니까 미리 탐지가 만약에 가능하다면 이거를 전략 쪽에다가 진입을 시켜서 좀 만들 수 있지 않겠냐. 이제 요 모양으로 제가 이제 식을 저기다가 이제 써놨죠. 이렇게. 지금 이게 이제 하단 밴드보다 작고 현재 이제 캔들의 종가가, 그리고 하나 전 캔들도 작은 상태에서 이게 THM 체인지라고 하는 거는 이 클로즈에 대해서 요 현재 클로즈와 이전 클로즈에 대한 차이를 얘기하는 거죠. 네, 차이에다가 현재 클로즈 종가죠. 이 종가를 더한 값이 만약에 하단 밴드, 이 하단 밴드보다도 더 크다면, 그러면 이게 돌파가 되는 건가? 라고 하는, 그런 예측도 할 수 있지 않겠냐? 라고 해서 제가 이제 이거를 한번 만들어 보고요. 나중에 이제 코딩으로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장점이라고 하면은, 거기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단 밴드 아래에 있는 상태에서 이제 다음 캔들이 상승 전환이 가능한지를 이제 미리 탐지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 글쎄요, 이게 이제 아직은 제가 이거를 뭐 전략에 접목하거나 이렇게 해본 건 아니고, 이제 관찰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진입 캔들에 대한 가능성, 그거를 이제 테이블로만 이렇게 조금 표현해 보려고 해요. 이제 그렇게 한번 만들어 봤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추가로 컬러레이션이죠. 이제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을 조금 좀 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MAD와 이 RSI를 이용한 거와 ATR을 이용한 이 밴드들이 얼마나 서로 유사하게 움직이는지를 마치 이제 수치화해서 마치 이것도 이제 테이블에 좀 올려 놓을 생각이고요. 이 상관관계에 대한 건 TA.점 기술적 지표가 내장돼 있죠. 트레이딩 뷰에. 그래서 이제 컬러레이션이 들어가 있어서 이게 범위 자체가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에서 1까지가 되고요. 물론 실수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플러스 1쪽으로 가까워지는 경우가 있고 0이 되는 순간이 있고 마이너스 1쪽으로 가까워지는 순간이 있는데, 이게 이제 플러스 1쪽이면 이제 완전히 같은 방향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1이면 완전히 반대 방향이 되겠죠. 상관관계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제 상관관계가 높은 값, 이게 이제 높은 값이 된다면 전략에 있어서의 어떤 신뢰도가 더 높아지지 않겠냐. 그럼 이것도 나중에 우리가 유사하게 이걸 또 써먹을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를 이 밴드 속에다가 좀 넣어봤어요. 그냥 일단 관찰의 의미도 있고, 네, 이제 그런 것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거 하고 이제 또 하나를 더 집어넣는데, 이거는 이제 진입 조건이나 또는 어떤 필터링으로 마찬가지로 이제 전략에서 사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일단 넣어본 건데, 일단 종가 쪽에 이제 가장 가까운 밴드죠. 이게 이제 가까워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이 디스턴스고 거기에 따른 니어리스트고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작성을 해놓은 거고요. 니어리스트에 이거는 뭐 필요가 없죠. 요거는 들어갈 게 아니죠. 네, 요거는 들어갈 건 아니고요.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종가에 가장 가까운 밴드를 판단을 해서 이제 진입 조건이나 어떤 필터링으로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요 생각을 좀 해보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밴드를 만들면서 몇 가지 좀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를 조금 더 넣어놓고 나중에 이거를 어떻게 쓸지를 좀 고민해 보는 건 어떨까. 이제 이 생각이 제가 지금 넣어놨거든요. 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밴드 이름을 제가 좀 지정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심플렉스 밴드의 이제 이전 거를 알파로 그리고 이거를 이제 베타로 자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름은 이제 시메트리 대칭이죠. 그리고 시메트리라고 해서 이제 비대칭. 이 대칭과 비대칭에 대한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죠. 그거하고 이제 플렉서블이라 그래서 이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좀 반응하는 그런 밴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거기 써놨죠. 그렇게 대칭 비대칭의 특성하고 유연하게 반응하는 밴드라 그래서 제가 심플렉스 밴드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전 거를 이제 알파라고 하고 현재 거를 이제 베타로 해서 그 아래쪽에다 이렇게 제가 지금 이렇게 좀 그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symmetric adaptive envelope by RSI momentum and MAT 자, designed by 이렇게 해놨는데 자 요거를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그 퍼블리시를 하게 되면 조금 이제 모양을 좀 갖춰야 되고 그리고 아마 대부분 다 영어로 좀 표현도 좀 해야 되고 조금 준비할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고민은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런 거 요런 식으로 지금 전체적인 윤곽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제가 그동안에 이 영상을 올리지는 못했어도 여러 가지 조금 연구를 좀 하고 있던 것 중에 이제 하나가 네, 이제 이 밴드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차근차근히 제가 이제 변수 설정부터 시작을 해서 좀 만들어 볼까 해요. 자, 이게 좀 길 수도 있고 네, 그래도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려가면서 좀 몇 가지 좀 뭐 보완할 건 보완하고 추가할 건 추가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면서 코딩 공부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아무튼 이렇고요. 지금 이제 다시 이제 그럼 저희도 이제 들어가 봐야죠. 들어가서 네. 자, 이건 어떻게 지표죠. 이 밴드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제 지표로도 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이제 뭐 테이블까지 만들어가면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도, 한편으로는 뭐 전략 자체는 아주 그냥 간단한 샘플로, 뭔가를 만들어 보고, 그 외에 이제 이걸로 이용해서 또 짤 수 있는 전략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좀 생각도 좀 해보고 있거든요, 사실은. 네, 일단은 현재 기준에서는 이 전략 자체는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전략에 대해서도 이제 간단하게, 샘플이죠, 샘플. 이렇게 이제 샘플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한번 시작해 볼까 해요. 일단은 이름 자체는 제가 이제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할까요? 네, 여기서 이제 올라가야 되죠. S, 네, 심플렉스 밴드다. 자, 이렇게 이제 명칭을 하나 정해 놓으니까 이건 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쓰이는 거는 이제 MAD였죠. MAD하고 RSI하고 그리고 APR입니다. 자, 이렇게 조금 해 놓고요. 그리고 네, 아래쪽에 롱 컨디션과 숏 컨디션에 대한 것도 자, 요거는 지금 당장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일단 삭제를 해 놓고 자, 이제부터 이제 시작을 해 주는데요. 우선 당연히 이제 몇 개의 캔들을 쓸 건지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되죠. 중심선에 대한 어, 밴드 계산, 요걸 위해서 중심선에 대한 기간을 좀 잡아야 되겠죠. 항상 랭스는 빠지지 않고 이것도 이제 저희가 입력하는 형태로 해서 표현을 해주면 되니까 주로 이제 캔들 개수이기 때문에 이제 인트로 설정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보통 이제 20 정도로 해주고요. 물론 조절이 가능합니다. 타이틀은 그냥 뭐 랭스로 하면 되겠죠. 네, 이렇게 지정해서 이야기해 주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강도죠. 멀티는 저희가 항상 정하는 거니까, 인풋 점, 보통 이제 그 미세하게 잡지는 않지만, 이거 플로트 잡는 거를 보통으로 해서 한 2.0, 1.5나 2.0을 잡죠. 여기도, 타이틀은, 멀티로 해서 저희가 잡아놓으면 되잖아요. 자,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 소스 같은 경우는 뭐 대부분 다 우리가 이제 종가를 쓰기 때문에 이거를 뭐 이게 통상 좀 쓰기는 하지만 보통 종가로 그냥 써서 이런 거는 좀 뭐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 뭐 저희가 이제 오픈가나 또는 뭐 이런 걸 쓰진 않기 때문에 이제 그래도 이제 통상 쓰는 경우도 있으니까 네, 이렇게 좀 써놓고요. 이 소스라고 하기보다는 뭐 src 이제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쓰기 위해서 클로즈보다 더 간단하니까 네 그렇게 쓰기도 좀 하죠. 그래서 이거는 뭐 소스로 해서 저희가 좀 만들어 놓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는 그 이제 MAD, RSI, ATR을 쓸 건데 이제 중앙선에 대해서 어떤 걸 쓸 건지 저희가 이제 그 뭐가 있죠? 이제 그 EMA, 음, EMA도 있고 또는 SMA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요거에 대한 이제 고민이 많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확장을 해서 이전에 그 모멘텀에서 썼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이거를 한번 크게 한번 만들어 볼까. 이제 그걸 한번 생각해 봤는데, 중심선을 잡는 거에도 저희가 이제 그 EMA, 뭐 지수 이동 평균이랑 단순 이동 평균 외에도 선택해서 저희가 쓸 수 있으니까, 그거를, 우리가 이제 자주 써왔던 게 있죠. 이제 스위치 모드로 해서 저희가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뭐라고 할까요? 이제 그, MA 타입이라고 할까요? MA 타입이라고 해서 요거 하면서도 하나를 또 소개를 하나 시켜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그 뭐 기본적으로는 일단은 MA 타입은 뭘로 받을까요? 이제 EMA로 할까요? EMA 다 소문자로 그냥 만들어 버릴게요. EMA로 하고 어 타이틀은 MA 타입으로 하면 되겠죠? 네, 이렇게 MA 타입으로 하고 이제 그 옵션이죠. 이 옵션에 들어갈 내용의 이제 첫 번째로 당연히 뭐 단순 이동 평균은 빠지지 않죠. 그거 하고 그리고 EMA도 빠지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 제로렉을 이전에 제가 이제 모멘텀에서 한번 쓴 적이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확장된 제로렉이고요. 이제 오리지널 그 제로렉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관련해서도 하나 좀 넣어드리는 게 좀 어떨까 이제 요 생각을 한 건데 어떨까요? 이게 이제 그렇게 음, 넣어서 이거를 조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같이 이제 추가를 해서 저희가 좀 집어넣고 어, 네, 이게 어떤 게 나을까요? 뭐 집어넣어 보죠, 뭐 그죠? 집어넣어서 이제 그것도 같이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이제 이 오리지널이죠, 말이지. 말 그대로 이제 그 전통적인 제로렉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제로렉으로 음, 뭐라고 쓸까요? 이것도 ZRO LAG 제로렉 오리지널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하고 이게 길군요. 자, 오리지널 이렇게 해서 하나를 쓰고요. 자, 그리고 어, 저희가 이전에 썼던 제로렉은 그거는 이제 그 DMA 형태를 이용하기 때문에 LAG 제로렉에 자, 이렇게 이제 표현을 좀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넣어주면 지금 저희가 이제 요거 EMA가 있고 그리고 또 있죠. 이제 DEMA도 있죠. 그래서 이제 DEMA 저희가 이제 설정할 수 있는 것 중에 이제 그 조금이라도 민감함이나 또는 또 유연한 어떤 그런 걸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설정에서 또 들어갔을 때에 또 이게 전략에서는 조금 다르거든요. 예, 지표상도 물론 그러겠지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추가되는 옵션을 정해 놓고 가면 뭐 되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을 갖고요. 그리고 요거에 관련해서 이제 밑에서 저희가 작성을 좀 하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MAD 그러니까 MAD를 쓸 거냐 아니면 뭐 RSI를 쓸 거냐 ATR을 쓸 거냐 이제 밴드 설정을 해주는 거니까 자 그거를 그냥 이게 체크박스 형태로 쓸게요. 그게 좀 더 간단하니까 그냥 불함수를 이용하면 되겠죠. 자 이거를 해서 일단은 뭐 어떤 걸 쓰든 간에 이제 크게 상관은 없으니까 일단 뭘로 할까요? 이제 RSI를 위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작성을 한다 그랬으니까 요거는 일단 false로 해놓을게요. 그래서 이제 요거 불함수를 해놓고 false로 좀 해놓고 타이틀은 use MAD band 뭐 이렇게 설정해 놓으면 되겠죠? 네, 이렇게 잡아 놓으면은 좀 구분이 되니까 그리고 RSI겠죠? 그래서 input 불이 될 거고요. 마찬가지 요걸 위주로 이제 잡을 거니까 요걸 하고 그리고 이제 타이틀은 RSI 모멘텀이죠. MOMEN TWEB 모멘텀 밴드. 자, 이 밴드 소문자 대문자가 막 섞이는군요. 이렇게. 자, 이렇게 작성을 해주고요. 그리고 하나가 또 이제 ATR이죠. 말 그대로 이제 이 ATR이라고 하는 건 특별한 건 아니고 그냥 이게 ATR을 이용한 이제 밴드도 하나 이렇게 좀 만들어 좀 드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를 잡을 수 있지만 이것도 false로 해놓고요. 자, 타이틀은 ATR 밴드죠. use ATR 네, 밴드. 자, 이렇게 이제 잡아놓으면 뭐 되겠죠. 초기 값으로 저희가 잡을 수 있는 거를 해놓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RSI 관련해서 잡아야 되겠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들에 대한 MAD나 이런 값들을 설정하기 위해서 RSI는 이전에 저희가 이제 모멘텀 그에서 한 게 있으니까 RSI 랭스는 이들과 좀 다르니까 인트로 해서 네 14개죠. 자 타이틀은 말 그대로 이제 RSI 랭스니까 RSI 다 소문자로 할게요. 네 RSI 랭스 뭐 이렇게 지정해 주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그 RSI에서 우리가 잡았던 거 있죠? threshold가 있었을 거예요. HOLD죠? 네, 이거 잡아놓고 마찬가지죠. 네, 좀 지루하실 수도 있나요? 이게 지금 지루할 시간이 있나 모르겠네요. 날씨가 아주 더워가지고 요즘에 이게 에어컨 감기 조심하십시오. 자, 이거 해서 이제 이거는 이제 미드라인을 잡기 위한 거니까 RSI 제가 이렇게 뭐 미들라인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RSI에 관련해서도 여기서 필요한 게 좀 더 있거든요. 그 컬러레이션을 위해서 이걸 뭐라고 정할까요? 싱크로나이즈라고 할까요? 네, 이렇게 좀 잡아서 마찬가지 점 인트로 이제 개수가 20개니까 네, 타이틀을 잡아주고 이거를 컬러레이션이죠. 컬러레이션 뭐라고요? 룩백 이렇게 잡아놓으면 되겠군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잡아서 기초 이제 몇 가지 이제 상황을 좀 해놓은 거고 자 여기에 이제 중심선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중앙선이죠. 중앙선을 잡기 위한 작업으로 저희가 이제
몇 가지 SM이나 EM이는 간단하게 불러오면 되겠지만 이 제로렉 오리지널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그렇게 불러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요거를 뭐부터 할까요? 이제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금 EM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따로 불러오면 되니까 일단 없는 거 좀 잡아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요 부분에 제가 이제 그 제로렉 자, 오리지널에 대한 그 요거를 좀 소개를 좀 시켜드릴게요. 이 제로렉에 대해서 이거가 여기에 이제 요 SRC죠. 자, 요거 설정을 해주는데 보통 이제 여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소스를 했으니까 요건 소스로 좀 해주면 되겠죠. 아, SRC가 편한데 바꿀 거 그랬나? 자, 소스의 랭스죠. 자, 이걸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함수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용자 지정 함수를 써주시면 되고, 어, 자, 여기에서 이제 이 제로렉이 이제 렉이 하나 들어가거든요. 그 렉에 대해서는 좀 플로우로 해서 이렇게 마이너스 1값. 자, 요걸 일단은 랭스죠. 이렇게 잡아주고 정수형으로 해서 이제 다 잘라 먹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 놓고 th 여기가 이제 이렇게 해서 src 소스가 이제 두 개에다가 마이너스 이 소스에 이제 여기에 이제 이 인덱스가 들어가거든요. 요 렉에 대한 인덱스가 요거에 랭스. 자, 이렇게 지정해 주면 되거든요. 이게 아마 이제 그 익숙치가 않으신 분들은 오히려 그 지난번에 했던 어 제로렉 오리지널 말고요. 자, 요거 한번 저희가 이제 쓴 적이 있죠. 소스하고 요게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요걸 보시면 아마 조금 그 기억이 좀 나시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잡아 놓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제 EMA1이죠. 여기에 이제 TA.EMA. 자, 이렇게 해서 어, 소스하고 랭스. 자, 이렇게 이제 했던 거, 이거 혹시 기억나시나 모르겠습니다. 이거 하고 EMA2에서는 여기서 썼던 이제 EMA를 다시 집어넣죠. 자, 이렇게 해서 랭스를 해서 자, 이렇게 자, 그렇게 만들어 놓고 두 개의 EMA1에서 EMA2. 자, 요게 이제 그 이전에 저희가 썼던 건데 이게 이제 그 오리지널 버전에서 약간 활용된 이제 그런 형태가 되죠. 그래서 이제 요거 요게 이제 EMA2, EMA1에서 EMA2죠. TA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네, 이렇게 지금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자, 여기에 이제 저희가 이제 해야 되는 DMA가 있죠. 소스하고 랭스로 해서 자,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하나를 지정해 주죠. TA.EMA에다가 소스하고 랭스를 잡아주고 그리고 여기 이제 두 배 이렇게 해주죠. 이거에서 TA.EMA 이렇게 그래서 2가 들어가죠. 그래서 자, 이렇게 잡아주죠. 자, TEMA도 있는데 TEMA 같은 경우는 자, 이런 거는 그 혹시 이제 적어 놓으신 게 있으면은 그거는 이제 뭐 메모장이든 어디든 적어 놓으시고 그거 가지고 그냥 카피해서 그냥 쓰셔도 됩니다. 이거 사용자 지정 함수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귀찮으니까 혹시 나중에라도 이거를 쓰시기 위해서 이런 거는 좀 저장해 놓고 그냥 불러와서 쓰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 뭐 이게 정확히 또 잘 모르면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까먹거든요. 이거 이 원이죠. 이게 들어가고 적어 놓으셔서 이걸 쓸까 뭐 이러면서 불러 오셔서 그냥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3 프리니까 E3가 되겠죠? TA.EMA 이제 E2가 올 거고요. 그리고 랭스.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는 이제 3배죠. 3배의 E1에서 E2를 뺀 값. 요 값에다가 E3. 자, 이제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TMA, DMA 왔고요. EMA 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중심선을 잡는 거를 저희가 지금 요 위에서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정도를 잡을 거거든요. 자, 이거를 지금 제가 이 상태로 그냥 했는데 센터를 잡을 때 이렇게 했죠. 지금 이거를 좀 확대시켜 드려야 조금 보시기가 편하겠죠, 이제. 자, 이렇게 좀 크게 좀 확대를 시켜 놓을게요. 간단하게는 지금 저희가 잡아 놓은 거는 어, 여기 보시면은 지금 여기 있는 것들, 여기 있는 것들이 지금 뭐죠, 요게 이제 요거 잡아놓은 것만 했기 때문에 아마 여기 보시는데 큰 무리가 없었을 겁니다. 네.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잡아 놓은 거고요. 잡아 놓고 이제 중심이죠. 이제 이거를 저희가 이제 불러와서 써야 되는 걸 저희가 이제 이거를 보통 이제 스위치 형태로 이제 많이 잡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베이시스라고 제가 할게요. 그거 하고 스위치. 자, 스위치에서 이게 MA 타입이었죠. MA 타입이었고 MA 타입으로 저희가 이제 잡아야 될 게 첫 번째 EMA 이거죠. 자, EMA가 되면 자, 이거는 뭐 첫 번째가 EMA였나요? 자, EMA에 대해서 TA.EMA죠. 소스에다가 랭스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고요. 위에 있는 거 명칭을 좀 써야 되기 때문에 저 이걸 보였는데 일단 뭐 올려서 조금 표현하죠 뭐. 자, 그 다음에는 SMA인가요? 가장 기본이 되는 SMA가 되면 자, 위에 있는 거 이제 오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그 옵션에 있던 거하고 똑같이 잡아주셔야 돼요. SMA에다가 자, 소스에다가 랭스죠. 자, 이렇게 잡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했던 게 제로렉이었죠. 아니면 여기 위에 상태에서 요거 있던 거, 요 상태를 요거 그대로 이렇게 가지고 오시는 것도 괜찮아요. 오리지널이죠. 예, 저 위에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그대로 네, 이렇게 카피해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제 요거가 이제 오타 날까봐 좀 적어 하시면 요걸 그대로 그냥 여기다 카피하시면 돼요. 자, 요게 요만큼이죠. 네, 요만큼에 대해서 이걸 쓰겠다. 자, 이렇게 이제 불러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것도 뭐 이게 좀 저거 하시면은 옆으로 쭉 당겨서 이렇게 맞추셔도 돼요. 한결 좀 보기가 편할 수도 있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당기셔도 상관없죠. 네, 요거 하고, 자, 그 다음에 뭐였죠? 제로렉 DEMA. 자, 이거였죠? 자, 요런 거 이제 잡는 거 하나하나가, 네, 한편으로는 좀 귀찮을 수도 있지만, 코딩하는 데는 뭐 절대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자, 요런 걸 귀찮아하시면 안 됩니다. 대신에 이제 이런 카피 같은 거 하실 수 있으니까, 네, 요거에 대해서 마찬가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이 DEMA였죠. 자, 여기서는 DEMA, TMA 썼으니까, 자, 그 정도는 뭐, 저희가 이제 그대로 가져가서 쓰면 되겠죠. 자, 이거는 500이 아니고 소스죠. 네, 여기 혹시 0으로 들어간 게 있나요? 오리지널, 여기가 잘못됐군요. 요런 거 이제 조심하시면 되죠. 음, 자, 요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는 DMA. 자, 이거였고, DMA에 대해서는 저기 있는 DMA 소스하고 네, 랭스였죠. 자, 이렇게 좀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이 LEN이죠. 이게 좀 잘못 들어가 있네요. GTH. 자, 이거 하고 이제 TMA였죠. 네, 이렇게 TMA. 자, 이렇게 해서
소스하고 랭스하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베이시스를 이렇게 잡아주는 겁니다. 자, 이런 정도로 잡아서 이제 이 중앙선을 저희가 이제 결정을 해 놨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렇게 잡아놓은 상태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폭 지정을 해주는 거죠. 그 첫 번째로 이제 MAD. 우리가 이제 잡으려고 했던 그 MAD가 있잖아요. 그 MAD에서 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해보죠. 자, MAD. MAD는 그 앞서 이제 설명드렸던 거 있죠? 자, SMA 값이고 여기에 .abs 소스하고 이 베이시스하고의 그 차이에 대해서 자, 요거부터 이제 시작을 했던 거죠, 저희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 놓는 건데 이거를 이제 하시면서 여기에서 마찬가지 이거를 그냥 단순 이런 정도는 그냥 단순 이동 평균을 이용해서 이제 평균을 내는 거니까 이렇게 조금 하셔도 되겠죠. 자, 랭스에 대해서 자, 이렇게 좀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지금은 뭐 특별한 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여기 이제 이전에 우리가 이제 했던 그거하고 이제 똑같은 형태가 되는 거니까 자, 밴드 잡는 거예요. 밴드 이제 여기 이거 이제 이게 이제 MAD거든요. 되게 단순하죠. 단순한 계산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자, 요걸 이용해서 이제 상단이죠. MAD. 자, 위에서 정한 이 베이시스 중심선에다가 위에서 했던 이 멀티 값의 이 MAD. 자, 이거를 이제 곱하면 상단 밴드가 되고요. 자, 그리고 로우 밴드죠. 밴드도 마찬가지 플러스 멀티에다가 MAD.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이제 밴드가 이제 끝난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그 우리가 이제 하려고 했던 게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 상단 밴드, 하단 밴드에 대한 나머지 것도 다 똑같을 텐데 이게 이제 이 밴드 속에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밴드 밖에 있는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 밴드에 대한 종가하고의 거리 차이가 어떤지 이제 이거 평가한다 그랬었잖아요. 그거 위에서 몇 가지만 더 여기에 좀 간단하게 추가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MAD 뭐라고 할까요? In range 이러면 되겠죠? In range 뭐 이거 대소문자 좀 해줄까요? 자, 이렇게 뭐 쓰는 거는 이제 마음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이 close가 이 하단 밴드죠. 이 하단 밴드에 있고 그리고 바로 전 캔들 바로 전 캔들에 대한 것보다는 그거는 이제 저희가 네, 저쪽 딴 데 쓰기로 했죠. 네. 자, 이렇게 잡아놓고 그리고 클로즈가 이제 어퍼 밴드겠죠. 요 사이에 있냐? 이거 이제 대서 비교로 해서 인 레인지니까 이거보다는 높고 종가가 이 사이에 있냐? 이거겠죠? 이게 이제 잡아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아까 하려고 했던 거 이 디스턴스죠. 이제 종가하고 이 밴드하고 뭐 얼마나 떨어져 있냐. 그러니까 이 종가 자체가 어퍼 밴드 위에 지금 위에 있냐? 그러면 이 종가에서 이 어퍼 밴드죠. 네, 이거를 빼면 되잖아요. 그죠? 빼면 되고 그렇지 않고 자, 이게 이제 아래쪽에 있냐? 이거겠죠? 자, 이렇게 이제 아래쪽에 있냐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아래쪽에 이제 들어가 있다면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해야 될 거는 오히려 이제 로우죠. 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게 종가를 빼주면 될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뭐 값은 없겠죠. 자, 이렇게 이제 이 종가가 이 내부에 있냐. 자, 이거 이제 평가하는 거죠, 이게. 여기는 이제 로우 밴드고요.
자, 이제 요게 이제 밴드 하나를 잡아놓은 건데, 이게 이제 다 끝난 겁니다. 여기 이제, 그, MAD는 여기서 끝났고, 저희가 이제 메인이 되는 이제 RSI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짰었죠. 원래 RSI는. 네, RSI는 이걸 좀, 짜놨던 적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저희가 지금 가는 거라서, 이제 보시면은, 어, 일단 RSI는 저희가 이제 TA.RSI고요. 그리고 소스하고 RSI 랭스였죠. 자, 요거 잡아주면 되고요. 그리고 RSI 그 멀티플러가 있었죠. 이게 멀티인데 이 멀티플러.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어, 곱하기 제가 이제 요거 예전에 한번 그 예전에 만들었던 거죠. 이거의 트레스홀드고 여기에다가 저희가 이제 했던 게 이제 50으로 나눴던 적이 있죠. 이걸 제가 이제 50.0으로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자 이렇게 잡아주면 될 거고요. 이 RSI죠. 저희가 이제 RSI를 잡아줘야 되니까 이렇게. 자, 오타나면 항상 이 빨간색이 나오니까 좋죠, 이런 거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RSI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이 변동에 대한 어떤 강도, 이제 멀티플러니까 이렇게 잡아주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퍼하고 저희가 이제 했던 겁니다, 이게. 어퍼 RSI는 베이시스죠. 이제 중심선에다가 거기에다가 맥스를 잡아서 했었죠, 저희가. 이렇게 해서 멀티에다가 0.5 이거 하고 이걸 곱한 것과 RSI에 대해서 멀티플러 이거 하고 제가 여기다가 이제 이게 MAD를 이렇게 딱 곱해주는 겁니다. 둘 중에 큰 값을 쓰겠다라고 이제 이거를 명칭을 해놓은 거고요. 여기 이제 그 이 MAD까지 곱해서 저희가 이제 쓰는 되게 이제 많은 거를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서 제가 이거를 해놓은 건데, 자 여기에서 지금 요거 지금 해놓은 거요. 요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아마 여러분이 좀 해놓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게 좋은지 어떤 게 최선인지에 대해서 뭐 본인들 선택이 좀 있겠지만, 일단은 저는 그 이걸 사용을 해서 이 MAD 값을 여기다 이제 그 어퍼 밴드를 만드는데 이제 사용함으로 해서 그 이 RSI 신호에 대한 어떤 민감도가 있잖아요. 그거를 이 시장에 대한 이 MAD 이제 변동성에 대한 어떤 그 크기 값으로 좀 보정을 하려고 이렇게 조금 그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네. 뭐 이제 뭐 별별 생각을 좀 다 해보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이제 어퍼라인을 하나 이렇게 좀 잡아 놓고요. 그럼 이제 당연히 이제 하단 밴드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 이제 그 똑같이 쓰이겠죠. 여기서 이제 그래서 로우 밴드가 되죠. RSI는 이거에다가 제가 이제 마이너스 mass.max 이거에 멀티 자 0.5 0.5죠 0.5 네. 이것도 혹시 이제 변화를 주고 싶으시면 여기에 대한 것도 조금 쓰셔도 돼요. 자 여기서는 이제 로우 밴드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해주면 되죠. 멀티플러에다가 MAD 자 요렇게 이제 곱해 놓고 좀 써보는 겁니다. 이게 참 재밌는데 그거 하고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죠. 이제 그 이게 이제 밴드 속에 이제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그 판단이죠. 그래서 in range 해서 이 클로즈가 안에 있냐.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로우 밴드죠. 로우 RSI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리고 얘가 어퍼 밴드죠. 네. 이거보다 작은지에 대한 그 인 레인지에 대한 판단을 좀 해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RSI도 디스턴스였죠. RSI 디스턴스에서 이제 어느 정도로 떨어져 있는지 이 클로즈가 지금 그 어퍼 밴드 그러니까 상한선이죠 상한선 위에 있냐 네 그렇다면은 클로즈에서 자 이거를 뺀 걸로 쓰고
그렇지 않고 이제 사망연산자를 저희가 쓰는 거니까 이 클로즈가 로어죠. 로어 밴드 아래에 있냐? 그렇다면 여기 RSI에서 종가를 빼주면 되겠죠. 이렇게 뭐 값은 다 똑같아요. 나머지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RSI 밴드 하나가 또 만들어진 겁니다. 자, 요걸 하나 만들었고 이제 하나 남았죠. 이제 ATR 밴드가 되겠죠. 네, 요거 이제 써주면 되니까 ATR은 뭐 저희가 이제 그 무따 강좌에서도 이제 이거 좀 설명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무따 강좌에서 이제 TR을 이용한 에버리지. 자, 이거고 이게 지금 ATR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기술 들어 있죠. 네. 자, 랭스고요. 이거 이용해서 얘는 이게 여기서는 이게 제일 쉬울 거예요. 이거 이제 만들어 놓고 어퍼에 대해서 ATR 값은 베이시스죠. 여기에 멀티로에다가 ATR. 자, 이거 곱하는 거고요. 이 ATR 많이 쓰잖아요. ATR 값이고, 네, 이거에 이제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이거에 ATR.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밴드 하나 만들어 놓고요. 다시 이제 이 밴드 폭 안에, 밴드 안에 들어 있는지에 대한 판단으로 저희가 다시 있는지 쓰잖아요. 이건 지금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로보다는 더 크고 그리고 종가가 작은지, 그러니까 이제 상한선이죠. 자, ATR이죠. 상한선보다 작은지를 판단하는 거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밴드 상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에 대한 걸 판단하는 거니까, 자, 클로즈가 만약에 어퍼 밴드죠. 이 어퍼 밴드보다 더 크게 되면은 그러면 종가에서 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그렇지 않고 이 클로즈가 로우 밴드죠. 그것보다 더 아래쪽에 있냐? 그렇다면 로우 ATR에서 클로즈를 빼라. 그렇지 않으면 뭐 값에 대한 변화는 없으니까. 네. 자,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자, 이거 뭐 깔끔하게 좀 뭐 한 칸 더 띄워드리고. 자, 이렇게 해서 그 밴드가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전략으로 제가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이렇게 끝내기도 그렇고, 여기 지금 뭐 플랫도 제가 지금 안 잡아놨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도 좀 잡아놔야 되고, 여기에 지금 제가 안 한 게, 말씀드린 걸로 해서 안 한 게, 지금 몇 가지가 있죠. 그게 뭐냐면, 어, 가장 가까운 밴드를 탐색하는 거였죠. 네. 그걸 이제 테이블 위에 지금 올려놓기로 했으니까, 네, 그거 한번, 제가 요거를 한번 작성해 볼게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라고 할까요? 음, 가장 가까운 밴드, 가장 가까운 밴드, 탐색하기. 자, 이렇게 잡아놓고요. 그래서 이제, 잡아야 될 거는, MAD를, 밸류가. 자, 이거에 대해서, MAD를 쓴다면, 음, 우리가 이제 만들어 놨던 거 있잖아요. 매우 디스턴스를 쓰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마라. 자, 이건 이상하게 이제 여기 MA 값을 쓸 때마다 요거마다 항상 이게 함수로 이게 적용을 하거든요. 갖고. 자, 그거 하고 마찬가지죠. 이거는 유즈죠, 유즈. 그쵸? 오타가 났으니까. 자, 그 다음에 RSI는 자, 이걸 쓴다면은 당연히 RSI 디스턴스 쓰면 되겠죠? 그리고 NA가. 자, 꼭 이렇게. 자, 이거면 되고요. 그 다음에 ATR이죠. 변수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디스턴스에 대한 거를. 이걸 이제 변수를 지금 지정해 놓고 있는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잡아놓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이제 대문자가 들어가야 되죠.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이거를 지금 당장은 제가 이제 테이블에 좀 올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음, 테이블에다가 이제 가장 가까운 밴드를 찍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얘에 대한 값을 일단은 공백으로 해놓고, 자, 그 다음에 디스턴스죠. 자, 이 디스턴스에 대한 거를 저희가 이제 잡아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장 가까운 거니까 이제 민으로 해서 어, 두 가지를 먼저 비교한 다음에 다시 비교하면 되니까, 자, 이거에 대해서 이거죠. 자, 이거 하고, 그리고 RSI 뭐 둘 중에 이제 뭘 써도 이제 상관은 없으니까 RSI에 대해서 일단 비교한 다음에 다시 ATR 비교하면 되겠죠. 네, 이렇게 비교해 놓으면은 이 세 개 중에 가장 작은 그 값을 이제 쓰게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저희가 이제 이게 그 뭐냐면 이 테이블 위에 제가 이제 올려놓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걸 올려놓을 거냐 이거고, 그러기 위해서 이 처음에는 여기 지금 잡아놨죠. 이 초기 값을 잡아놓은 요 값에다가 저희가 이제 집어넣는 겁니다. 문자열을 집어넣으면 되죠. 자, 여기에 이제 집어넣을 건데요. 이제 선언을 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해줘야 되고, 그리고 자, 이 디스턴스가, 자, 이 값이 만약에 MAD다. MAD라면, 네, 그러면 MAD를 찍어주세요. 이렇게 해주는 거죠. 됐죠? 자, 그렇지 않고, 이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이 값이 만약에 RSI다. 그러면 찍어주면 되죠. RSI로. 자, 이렇게 찍어주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이게 Near Distance가 ATR이겠죠? ATR. 네. 자, 이거라면 ATR을 찍으면 되죠. 자, 이렇게 찍고 만약에 이도저도 아니다. 그러면 이제 공백을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됐죠? 자, 요거 쓰는 거. 자,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아마 그 예측 진입에 대한 어떤 시그널, 요거 한번 말씀드렸었잖아요. 이제 그것도 한번 있던 거 그냥 작성은 일단 좀 해드릴게요. 일단 뭐 예측이니까 어 프레딕트겠죠? 딕트 롱 이렇게 잡아놓을까요? 자, 이거 롱 저희는 지금 그 숏은 안 하고 롱만 하기 때문에 요걸 기준으로 해서 좀 잡아놓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 가지가 있었으니까 저 또는으로 좀 잡아놔야 될 것 같고, 자, 우선 만약에 MAD를 쓰고 있다면 이거죠. 자, MAD이고 그리고 클로즈죠. 클로즈가 로 밴드죠. 로 MAD. 이렇게 좀 해놓고, 그리고 이 이전 캔들의 종가죠. 이전 캔들의 그 종가가 마찬가지로 이렇게 낮은 상태에 있고, 그리고 클로즈에다가 제가 지금 하나 안 만들어 놨죠. 이게 이제 그냥 여기다가 만들어 놔도 되는데, 이게 만들면 이제 경고가 뜨는데, 그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그거는 뭐냐면, 여기 자체에다가, 자,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만들어 놨을 때, 이제 이 값이 이렇게, 자, 이런 상태가 되냐라는 건데, 자, 이렇게 이제 만들어 여기 경고가 뜨죠, 이렇게. 자, 이렇게 경고가 뜨면서 뭐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이 end로 설정해 놨기 때문에 이게 이제 독립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얘네들이 참이 안 되는 경우에 이게 이제 반환이 안 될 수도 있다 뭐 이건데, 사실 뭐 이게 다 돼야만 이걸 쓰는 거라 크게 상관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상관없으면 그냥 쓰셔도 되고, 만약에 이렇게 할까요? 이 경고가 안 나게끔
자, 이 값을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뒤에 있죠? change close.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요 변수 있죠? 이렇게 해 놓고 change. 자, 이렇게 해 놓으면은 이게 이제 이게 경고가 안 뜰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쓰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 이거거나 또는 여기에 이제 또는 빼놓고 여기에다가 이제 또 만들어 주는 겁니다. 만약에 RSI잖아요. 자, 이거고 나머지는 이 부분을 전부 RSI로만 바꿔 놓으면 되기 때문에 요걸 그냥 그대로 카피했을까요, 그죠? 자, 이런 거 그냥 너무 이렇게 뭐 키워드 좀 연습을 좀 하셔야 되면은 네, 그냥 계속해서 좀 쓰시고 어, 네, 필요 없는 분들은 여기만 RSI. 자, 이거 변형하는 것도 제가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만약에 이렇게 MAD가 있었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바꿔야 될 부분이 요거죠. 그럼 여기다 이제 컨트롤 D를 눌러서 네 가지가 동시에 이렇게 돼 있고 여기를 네, 요거 없애서 어 유지죠. 로어까지 지금 다 좀 사라진 상태인가요? 너무 많이 지었나 봅니다. 자, RSI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여기가 또 수정을 결국엔 해야 되겠군요. 이렇게. 그죠? 자, 이렇게 하나가 더 있었나요? 네, 여기. 세 개를 지웠다고 생각했는데 한꺼번에 그냥 지우지 말고 쓸 거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컨트롤 D 값을 이용하시면 돼요. 지금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잡아주시면 되고 자, 다시 한번 또 있으니까 이거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서 이제 이 MAD만 딱 설정을 해주고 컨트롤 D 누르시고 여기를 ATR로 하면 되죠. 이렇게. 자, 그럼 싹 바뀌죠. 자, 이럴 때 이제 되게 이게 이제 편하게 유용하게 써먹는 겁니다. 언제 이런 걸 해봐? 이라고 하시지만 이런 거 나올 때 가끔 이제 써주시면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해봐 드렸고요. 자, 이게 이제 예측립에 관련돼 있는 거라 저는 지금 이거를 여기 쓸 건 아니고 테이블에 쓰려고 지금 했던 거거든요. 자, 그거 하고 그리고 나서는 다 만든 거예요. 다 만든 거. 자, 여기에 이제 플랫 함수하고 이제 테이블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다 왔습니다. 다 왔고 나머지 이제 진입 조건이라고 하는 그 내용들은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네,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이제 밴드를 좀 이렇게 보시고 많은 변화를 좀 주실 수 있으려고 봐요. 그냥 간단하게 이제 임시로 제가 조금 더 어떤 명확성을 두고 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다시 이 RSI, 그러니까 이 ATR 밴드나 MAD 밴드가 아니라 이 RSI 밴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제가 지금 만들어 놨잖아요. 요거. 저 위쪽에 지금 요 MAD. 자, 이걸 이용해서 만든 새로운 형태의 어떤 밴드이기 때문에 요걸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거를 일단 차트에서 한번 보여드리고 어, 어떻게 해서 이제 그 전략을 좀 만들 수 있는지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많은 거 필요한 건 아니고요. 자, 이렇게 이제 잡아 놓고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이제 그 선택인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시간 관계상 이걸 또 뭐 전략의 일부는 사실은 여기서는 뭐 지금 현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해야 될 거는 네, 이게 이제 전략이 아니고 이제 밴드를 만드는 거라 지금 다 끝났거든요. 이제 플랫 함수도 뭐 쓰는 것도 그것도 사실은 크게 중요한 건 아니라서 제가 일단은 이 진입 조건이 있죠. 네, 이 진입 조건에 대해서도 그 뭐지? 이전에 제가 조금 그 해놨던 거 이렇게 해서 요거를 좀 그냥 불러올게요. 그래서 이제 저는 간단하게 지금 이게 중요한 건 아니라서 그러니까 그 로우 밴드죠. 그러니까 로우 밴드 쪽을 상향 돌파 하는 걸로 지금 잡아놨고요. 이렇게 잡아놓고 자 그리고 나서 요것도 아까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end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이제 함수 자체를 썼을 때 이거를 이용하지 않으면 엔드니까 이게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계속 경고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를 여기 이제 보여드렸죠.
그럼 이렇게 변수로 지정해 놓고 들어오면 경고가 다 사라지게 됩니다. 네. 근데 그거를 선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경고는 여기서는 놔두셔도 돼요. 놔두셔도 되고, 그게 좀 껄끄러우시면은 네, 여기 있는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변수 지정을 하셔서 변수로 이렇게 쓰시면은 그런 경고가 사라집니다. 네, 요거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는 진입 조건까지 잡아놨으니까 이제 저희가 해야 될 거는 이제 조건을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은 이 상태는 저는 그냥 이 롱 컨디션 같은 경우를 다른 거는 그냥 밴드 형태로 만들었고 저는 좀 RSI 쪽에 조금 집중을 할게요. 그래서 이제 RSI 컨디션 쪽을 어, 이용해서 하는 걸로 자 이렇게 좀 만들면서 이전에 저희가 이제 만들어 놨던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제가 이제 요 롱 컨디션이죠. 롱 컨디션도 그냥 여기다가 이것만 써도 돼요. 그러니까 RSI 컨디션만 가지고 쓸 거기 때문에 요것만 갖다가 그냥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쓰지 말고 이거 롱 컨디션 나중에 뭘 추가를 할 때 도움은 되니까 네 이렇게 좀 만들어 놓을게요. 그런 건 좀 습관화 시키면 좋아요. 좋으시고 그 다음이 이제 그 이전에 이제 모멘텀에서도 똑같이 저희가 이제 이거 조건을 걸었었고요. 자 이렇게 걸었었고 지금 한 가지 염려가 되는 게 이제 RSI를 썼기 때문에 이 레인지 쪽을 좀 잡아야 되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자주 쓰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 저장해 놓으셨다가 제가 이제 자꾸 불러서 쓰세요라고 했던 거 있죠. 이제 그걸 하나 좀 쓸게요. 그게 이제 레인지 필터 쪽이니까, 네, 그거는 제가 그냥 가져올게요. 그래서 이제 뭐 그거 가지고 또 새롭게 뭘 치고 저희가 그럴 건 아니니까, 원래 이제 필터가 있으니까 지금 요거는 밴드는 다 끝났습니다. 밴드는 다 끝난 상태에서 이 전략을 그나마 조금 뭔가 좀 갖춰주기 위해서 내가 요거 하나 제가 요거 하나를 네 이렇게 필터링 하나쯤은 좀 더 이렇게 넣어주는 게 낫지 않겠냐. 레인지 필터입니다. 제가 자주 쓰는 레인지 필터고 네 요거 좀 정해놓고요. 자 요런 상태로 해놓고 여기에 저 엔드 조건이 롱 RF죠. 네. 자 이렇게 해놓고 음, 스트래티지 점 엔트리죠. 엔트리 이제 방향을 잡아야 되고 이거를 롱인가요? 자 롱으로 잡아놓고 그리고 점 방향을 잡아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면은 되고요. 보통 제가 이제 여기에서 주로 쓰는 거는 뭐 여러분들 뭐 다 아시죠? 그 이제 트레이닝 스탑을 쓴다는 거. 자, 이제 그거를 주로 써주는데, 저기 지금 저희가 이제 한 가지 안 한 게 하나 있어요. 그 컬러레이션도 지금 안 해놨죠. 그래서 이제 컬러레이션도, 지금 이게 이제 테이블을 위해서 지금 해놓은 거라서, 그걸 위해서 그거는 좀 작성을 좀 해놓고요. 그래서 여기에 컬러레이션이죠. 네, 이 컬러레이션을 위해서 저희가 해야 되는 게 MAD, 변화값, 체인지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 상단선하고 이전 상단이죠. 자, 이거에 대해서 그 차이 이렇게 변화를 보는 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아래 이거고요. 마이너스 자, 이거에 이전 값 그리고 ATR 자, 이것도 ATR 값은 바로 위에 있는 자, 이거에다가 이거죠. 자, 그렇게 놓고 이제 이 값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상관관계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MAD하고 RS하고의 상관관계. 뒤에 2점 이제 컬러레이션이 있다 그랬죠. 이렇게 잡아 놓으시고 이 안쪽에 이제 세 가지 그러니까 요 MADCHG죠. 자, 요거하고 RSI하고 자, 이거하고 해서 이거 제일 위쪽에 저희가 이제 잡아놨던 거 있죠. 그 싱크 랭스라 그래서 저 위쪽에 제가 잡아놨을 겁니다. 여기 위쪽으로 할까요? 요거죠, 요거 쓰시면 돼요. 요거 쓰셔서 되는 거라 아래쪽에다가 이걸 잡아 놓으시고 여기에 이제 이게 뭔지 모르는 경우에 제가 이제 자주 이제 이용하라고 하는 게 이제 매뉴얼이었죠.
그 매뉴얼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상관관계죠. 상관계수. 두 시리즈가 그들의 값으로부터 벗어나는 정도를 나타냅니다. 이런 거. 이런 상관관계에 대한 거라 이게 두 개의 소스를 집어넣고 랭스를 집어넣는 거 요거기 때문에 제가 그걸 지정해 놓은 놨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저희가 했던 자 이거 잡아주면 됩니다. 자 나머지 다 요거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카피를 해서 변형만 주면 되거든요. 자 요거 해서 자 아래쪽에 이제는 RSI하고 이제 ATR, MAD하고 ATR 먼저 할까요? 자, 요거 잡아주시면 되고 여기에 이제 그 ATR이겠죠? 요걸 바꿔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죠? MAD가 아니고 이제 RSI하고 RSI 이제 RIS가 아니죠? RSI 이거죠? 네, 나머지는 카피해서 똑같으니까 자 이거하고 ATR하고 자 요렇게 비교해 주신 거니까 자 여기에 들어갈 부분이 이제 RSI 들어가면 되고요. 자 이거하고 ATR하고 자 이렇게 비교해 주면 되겠죠. 자 마찬가지 이제 이렇게 작성해 놓은 이런 값들에 대해서 이제 이거를 이제 이 필터링으로 어떻게 쓸지에 대한 거는 사실은 좀 관찰을 좀 하고 나서 그런 다음에 좀 우리가 써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플러팅이나 이제 이런 것들은 제가 그 그 뭐지? 이게 너무 시간이 조금 낭비가 되는 어떤 생각이 딱 들어서 어, 이전에 있던 이제 그런 거 제가 이제 끌어올게요. 그냥 자 이렇게 이제 어퍼 밴드로 로 해가지고 자 이렇게 찍어 놓은 겁니다. 지금 여기까지 찍어 놓고 지금 이건 지금 진입만 시키게끔 해놓긴 했는데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좀 점검을 잠깐 좀 하죠. 네, 자 이렇게 해놓고 일단 저장을 좀 하고요. 에러가 없다면 네 됐죠. 자 이렇게 해놓고 차트에 일단 좀 올려놓겠습니다. 이게 확대된 상태에서 그냥 올릴게요. 자, 차트에 좀 올리면 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상태네요. 자 여기 이제 기본적인 이제 RSI가 들어가 있고 되게 폭이 작죠 이게. 그죠? 이런 모양이니까 여기 폭이 작잖아요. 자 이런 폭들이 작은데 이게 자세히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일부러 이걸 제가 먼저 지금 보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 이제 가만히 보시면은 여기 선 하나가 여기 색깔이 다른 게 있죠? 이 그레이가 하나가 딱 들어오고요. 여기 요 선 있죠? 요 그레이 된. 요거 보시라는 거예요. 요거. 지금 이거를 이렇게 이제 보실 때에 여기 이제 데이터 여기를 보시는 겁니다. 자, 요 아래쪽에 여기를 보시는 거예요. 요 선 있죠? 여기 회색 선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밴드가 이제 상향폭을 잡을 때 이때 잠깐씩 이게 얼굴을 싹 비춰요, 여기. 그렇죠? 여기 나와 있죠. 자, 이렇게 이제 얼굴을 비추면서 이제 상향이 될 때는 위쪽만 이렇게 넓어지고요. 마치 이게 이제 중앙선과 하고 이게 하한선이 이게 일치되는 거 같지만 일치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일치되는 건 아니고 그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요걸 이용해서 제가 나중에 어, 딱 여길 잡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스퀴즈 전략이 되는 겁니다. 확 줄어들었다가 이게 이제 그 변형성이 이렇게 이게 돌파 매매가 되면 이게 확 뜨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이제 볼린저 밴드도 이런 형태가 되듯이 이거 관련해서 이제 스퀴즈 모멘텀에 관련돼 있는 이 전략을 제가 하나 짜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만 제대로 잡아도 이게 MAD도 마찬가지인데 네, 요렇게 축소가 되면서 확대가 될 때만 제대로 잡아도 네, 이제 상당할 겁니다, 이게. 예. 요런 거 괜찮잖아요. 이것도 조절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보시면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멀티플라 이건 아니고요. 저 여기 있나요? 컬러레이션 무백 필요 없고 요거 필요 없고 요 곱이 있죠? 요거. 요 곱을 한번 이렇게 3으로 지금 2로 뭔가 움직이는 거 보셨나요? 자, 올라가죠. 네,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죠. 네, 이게 이제 이게 폭 지정을 저희가 이제 알아서 이렇게 조율시켜 주는 거예요. 이것도 조정할 수 있고, 자, 그리고 다시 보통은 한 이 정도만 해도 네, 충분하니까 3 정도 해도 되고요. 네, 요걸 가지고 이제 움직이시면 되고, 자, 여기 이제 그 MAD를 보시면은
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MAD, 사실 ATR은 뭐, 사실 조금 약간 메리트는 좀 크게 있진 않고, 이 MAD를 보시더라도, 이 폭이, 자, 요거는 잠깐 RSI는 제가 뺄게요. 자, 요걸 빼고, 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스퀴즈가 확실하게 들어가 있죠,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서, 어, 부분. 네, 이 스퀴즈가, 이게 확 올라갈 때에, 이게 확 뜨는 경우, 확 줄어들거든요, 이게. 적당히 줄기도 하지만은 확 줄어드는 경우가 너무 표시가 확 나서 이 부분이죠.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조건을 걸면 많이는 아니겠지만, 음, 이런 조건들만 잘 잡아도 이 부분이죠. 이런 거. 이런 거 잘 잡아서 확실하게 조금 그 해도 괜찮지 않겠냐.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줄었다가 올라가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네, MAD 자체의 밴드입니다, 이게. 네, MAD는 이렇게 돼 있어요. 됐죠? 확 늘고 줄고. 자, 나중에 이제 이거를 직접 해보시면서 이제 관찰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ATR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커다란 건 없고, 물론 이것도 이제 중요하긴 한데, 약간의 느슨함이 있어요. 상당히 느슨함이 있어서, 네, 이 뭘 가지고 전략을 짜야 되지? 뭐 이런 걸 좀 고민하게 되는, 좀 중심선을 가지고 해야 되나? 뭐 이런 거, 아니면 여기 뚫고 지나갔을 때의 상향,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죠. 밴드 대부분이 다 그렇듯이, 이런 걸 해야 되나? 네, 이런 걸 조금은 그나마 좀 고민하게 좀 되는 그런 밴드 형태가 돼요. 각각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가지고 전략을 잘 짜느냐는 네, 본인의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하게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좀 잡아놨고요. 간단하게 저희가 이제 전략 하나를 어, 지금 해놓은 게 있잖아요. 이거 이제 테이블도 제가 작성해 놓은 게 있으니까 네, 그거 일일이 다 테이블 같은 거 여기다가 치고 이러는 시간을 좀 버리지 않기 위해서 네, 시간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제가 쳐놓은 거를 여기다가 지금 그냥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시간도 별로 없는 데다가 테이블이 목적이 아니니까 네, 자 요거거든요. 자 요거인데 지금 여기 빨간 값이 들어와 있는데 요거 네, 여기하고 RSI 디스턴스를 제가 또 오타를 냈나요? 자, 위쪽으로 좀 올라가 볼게요. 자, 이걸 좀 더 올려주고, 저 위쪽에 있죠? RSI, TANC죠. 오타가 났네요. 그죠? 자, 이렇게 오타가 나면 이게 이제 뜨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죠? TANC. 자,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음, 요거는 어떤 게 오타가, 이게 A가 들어가 있군요, 여기가.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네, 자 이렇게 잡아놓고 이제 테이블에 이제 집어넣었던 이제 그거 이 변수를 제가 좀 계속 맞춰준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거 다시 한번 에러가 나지 않고 올라가길 좀 바라면서 한번 잡아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위에 이렇게 뜨죠. 지금 선택을 RSI만 지금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레인지에 대한 범위 그리고 브레이크아웃 됐다라는 거 하고 컬러레이션이 0.73이 꽤 높거든요. 이게 높은 상태에서 이제 브레이크아웃 시작되는 겁니다. RSI만 잡아놓고 이거 세 개를 다 불러올 수도 있는데 한번 불러볼까요? 자 이렇게 잡아놓고 요거 선택하면은 뜨죠. 자 이렇게 ATR 하면 또 뜨겠죠. 네 이렇게 브레이크아웃 두 개. 이게 수치가 높으니까 높은 두 값에 대해서 브레이크아웃이 됐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제 그 롱에 대한 신뢰도가 더 커진다. 이제 이렇게 좀 봐주는 거거든요, 지금. 네, 아무튼 이제 이런 관계로 저희가 지금 짜 있는 상태고 여기에 지금 전략을 하나 짜놓고 지금 이거 지금 매수만 해놓고 매도를 안 해놨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뭐 제가 이제 자주 쓰는 거 잘 아시잖아요, 지금. 네, 트레일링 스탑 쪽이죠. 네, 그거 관련해서 제가 그거를 좀 불러올게요. 그거 불러와서 이제 그거를 했을 때에 이게 좀 그 그러니까 하한선을 지금 돌파한 거거든요.
네, 그거 이제 돌판 형태로만 그냥 전략을 좀 짜놓은 건데, 자, 그 상태가 어떤 식으로 해서 이게 이루어지는지 좀 보죠. 자, 여기서 이제 지금 이게 지금 요거죠. ATR인데 거기도 이제 ATR을 저희가 써놔서 이 ATR을 그대로 지금 들어간 것 같은데 요거는 여기가 더 복잡하기 때문에 요거는 좀 바꿔줄 수는 있거든요. 자, 여기서는 to로 해서 요거는 좀 바꿔주고요. ATR은 아마 위쪽에서 바꿔야 될 겁니다. 요거 ATR 값을 위해서 저희가 위에 이제 ATR 저희가 이제 썼잖아요. 그거 밴드를 이용해서 썼던 이 ATR 있죠. 자, 요게 이제 여기에서만 쓰였기 때문에 자, 요거를 ATR1으로 할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지정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없을 겁니다. 자, 이거 가지고 차트를 좀 업데이트해서 확대된 상태에서라도 지금 계속 볼게요. 자, 특별하게 지금 에러가 안 났다면은 네, 지금 딱 됐고 예, 전략 테스트 쪽도 한번 보고요. 음, 33개 정도로 딱 되어 있고 이거 뭐 이게 지금 이게 아니죠. 저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게. 자, 일단은 전체적으로 다 봤기 때문에 이제 확대를 좀 제가 축소를 좀 해놓고, 네, 해놓은 상태에서, 네, 33번으로만 되어 있네요. 그죠? 자, 요거 지금 RSI로만 제가 이걸 해놨는데, 너무 지금, 진입이 좀 안 돼 있는 상태가 돼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조금 네, 이거를 좀 빼봐도 되고, 필터링 했던 거, 레인지 필터죠? 이제 그거 한번 빼볼게요. 이렇게 빼서 한번 보고요. 자, 지금 돌고 있죠? 네, 저장되고 차트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 상태고, 자, 이게 지금 몇 개가 지금 안 돼 있는데, 지금 이게 90개밖에 지금 안 돼 있는 상태고, 네, 요것도 한번 접어볼까요? 네, 요거까지도 한번 접어서 한번 올려볼게요. 이게 만약에 이게 안 되면은 저희가 썼던 그 MAD 밴드하고 그리고 이제 ATR 밴드까지 같이 이용을 해서 어 좀 조건을 같이 걸어 넣어서 좀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 요거 부분이 이제 152개 정도가 들어갔네요. 자, 이런 정도로 들어가 있고 이걸 쓰는 건 아니고요. 자, 여기 이제 이게 속성에서 이제 수량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자기 자본으로 바꿔야 되죠. 자기 자본으로 바꾸고 조금 낮추고 100% 하고 수수료 좀 들어가 있는 걸로 좀 전략이 지금 이게 주는 아닙니다 지금 이 표준 이것까지도 이용해서 쓰셔도 좋고요. 자, 이렇게까지 쓰셔도 좋고 자 이렇게 해서 자 인풋 값으로 지금 요것만 써놨는데 지금 요거 설정은 안 돼 있거든요. 여기 되어 있고 3으로 되어 있고 이거를 이제 퍼센트로만 이렇게 한번 잡아보죠. 네, 40일 정도면은 이거 아직까지 꽤 높은 겁니다. 이게 이제 500까지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그럼 이제 하나씩 다시 추가를 좀 해볼게요. 자, 요거 하나 더 추가해서 차트 업데이트. 네, 요걸 해보고요. 300으로 지금 줄고 요것도 좀 줄었죠. 자, 여기에 이제 필터링도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써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해서 다시 차트 업데이트. 됐나요? 네, 그렇게 해서 전략 테스트. 38이면 아직까지는 좀 높죠. 그죠? 높아도 이제 그래프상으로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MDD가 좀 높아요. 그죠? 자, 요거를 다시 한번 지금 전략을 위주로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높아서 좀 낮춰보는 건 어떨까? 다시 한번 바꿔볼까요? 이 슈퍼 트렌드 쪽으로 해도 38이군요. 자, 이건 이제 퍼센테이로 해놓고 지금 이게 이 트레이닝 스탑 쪽에 이제 진입 형태가 너무 낮아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뭐 이런 것도 한 번쯤은 조금 조율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41은 높군요, 이거. 이 정도로 맞춰볼까요? MDD가 많이 높아서 이게 좀 신경이 많이 쓰이거든요. 네. 일단은, 네, 이런 정도로 좀 해놓고, 뭐 해볼 건 많은데, 여기서 지금 저희가 조금 더 해볼 거는, 어떤 값이냐면은, 네, 이 롱 컨디션에 지금 RSI 컨디션만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또는, 어, MAD 컨디션이죠.
이거 하고 ATR 있잖아요. 자, 이것까지 좀 추가해서 들어가면은 조금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들어서 한번 넣어보긴 할게요. 자, 이렇게 넣어보고, 네, 하나만 더 해보고요. 여기까지만 좀 해보고, 네, 전체적으로 그 설명드리려고 했던 건 뭐 이건 아니니까. 아, 그대로인가요? 요게 좀 높아졌네요. 요것도 좀 높아졌고, 네, 이렇게. 여기 이제 하나만 썼으니까, 세 개 밴드를 다 쓰게 되면 어떻게 되나? 35 정도 됐네요. 자, ATR을 빼면, 크게 상관없나요? 네. 자, 이런 정도로 잡아놓긴 했는데, 잠깐 요거를 좀, 어, 자, 슈퍼 트렌드 쪽으로 바꿔볼까요? 리체잉 스탑을. 네, 27로 떨어졌군요. 됐죠. 자, 이렇게까지 잡아놓고 지금 저희가 이제 보고 있는 건데, 네, 나름은 뭐, 네, 잘 지금 돌아가네요. 네, 총 거래에 잡혀 있고요. 이거 백 테스팅, 딥백 한번 오랜만에 한번 해볼까요? 이게 이제 딥백 테스팅도 제가 한번 해볼게요. 딥백 테스팅을 했을 때도 이런 정도군요. 네, 이제 꽤 이게 이 정도면은 거래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MDD가 낮고 수익성에다가 한 요 정도. 아, 이거 물론 뭐 여기 이게 딥백이 문제는 아니고, 네, 여기 지금 뭐 그 트레이닝 스탑으로 쓸 수 있는 옵션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네, 이런 거 관련해서 여러분이 좀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지금 가장 메리트를 느끼고 있는 게 뭐냐면은 다른 게 아니고요. 이게 이제 이 MAD나 이거가 아니고 여기 지금 모습이 있잖아요. 그죠? 요거 두 개만, 이거 저 하나만 이렇게 안 쓰고 요것만 잡아놨는데도 꽤 크네요. 뭔가 좀 둔탁하게 들어가는 모습이 있어서, 이거 잠깐 바꿔볼까요? 네, 이게 전략을 하면 항상 이 좀 약간의 그 과치적이 아닌 이상 이 최적화를 위해서 조금 뭔가 자꾸 해보려고 하는 네, 그런 게 좀 있어서, 네, 이런 정도? 41로 이게 높아지는군요. 2로 한번 낮춰볼까요? 더? 이 트레이닝 스탑 조절하는 거예요. 위아래 이제 커팅할 거. 이제 이걸 좀 잡아보고 있는데, 높군요. 지금 당장은 요거는 저희가 이제 커다랗게 이제 중요하게 생각할 건 아니지만, 아무튼 요거만 쓰면 이렇게 되지만, 제가 이제 여기에서 아까 잠깐 언급해서 보여드렸듯이, 자, 여기 이제 보세요, 이제. 자, 여기는 너무 따닥 있어도 잘 안 보이나요? 여기 선이 있군요, 여기. 자, 요렇게. 요게 이제 그 뭐냐면은, 상한선, 여기 있죠, 여기 요렇게. 요거 보이시나요, 여기? 요거 있죠, 요거. 네, 요렇게. 요게 바뀌는 순간이 이제 이게 하락 추세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잠깐 쑥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그런 형태. 이게 이제 거의 페이크에 해당하는 건데 아쉽죠, 저거는. 여기 보시면은 이런 값들이 이렇게 이 변할 때가 있어요. 이거를 저는 잡아보고 싶은 겁니다. 그게 이제 여기 폭이 좁아졌다가 올라가잖아요. 폭이 넓어지면서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죠. 이 손실이 나는 건 어쩔 수 없지만은 최소화시켜서 이런 정도는 좀 잡아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좀 전략을 짜보면 이게 괜찮지 않을까. 탁 진입을 했을 때 올라가서 이 정도만 저희가 이제 매수하고 매도를 하더라도 이게 꽤 괜찮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 딱 이런 모양이거든요, 지금. 조금 더 위쪽에서 이게 커팅이 될 수 있게끔 잡으면 좋겠는데 딱 이런 스타일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여기. 그죠? 지금 여기서도 그렇고 여기 들어갔다가 지금 여기 지금 진입을 안 했는데 이건 좀 아쉽네요. 네, 이런 거. 그죠? 이렇게 딱 이런 겁니다. 이렇게 좁았다가 올라갔을 때 이제 이렇게 먹는 이런 상태. 자, 여기도 이제 생기긴 했는데 자, 이런 걸 위해서 제가 이제 이 RSI RSI에 대한 요 값이 이제 그 변동 폭이 네, 이게 상승이 되면 위쪽만 이게 벌어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저는 이제 심플렉스 밴드다. 자, 이렇게 이제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밴드 자체로만 아마 이게 이제 제가 이게 그 퍼블리시를 하게 되면 네, 그러면 아마 여기 이제 있죠, 여기? 이 퍼블리시 하는 거 있죠? 스트레티지 퍼블리시나 이제 인디케이터, 지표에 대한 퍼블리시가 있는데, 이제 이거를 하게 되면은 아마 이제 전략으로는 하지는 않을 거고요. 아마 지표로만
제가 따로 이제 정리를 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놔서 아마 그거를 제가 아마 할 것 같긴 합니다. 자, 이런 정도입니다. 되게 이제 유용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오늘 조금 시간이 좀 걸리긴 했어도 요 속에 이제 어떤 형태로 지금 아직까지 저희가 바꾸지도 않았잖아요, 지금 이거. 그죠? 뭐 전략 테스트에 들어가서 이걸 바꾸셔도 물론 좋긴 한데 지금 전략이 중요한 게 아니라서 요거죠, 요거. 요것도 이렇게 이제 오리지널로 바꿀 때의 변화 이런 거죠. 음, 이거 34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33인가요? 네, 33 정도 됐고 이게 이제 TMI 트리플 EMA를 썼을 때 35가 되고 뭐 이런 변화를 주더라도 조금씩 변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변화를 줬을 때 26 딱 떨어졌네요, 이거. 자, DMA를 썼더니 여기가 MDD가 26은 됐고요. 자, 이렇게 썼을 때에 이런 거 하나를 탁 캐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걸 써서 저희가 이제 변화를 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이거에 대한 뒷백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 하나가 딱 지금 딱 걸려서 좋은 게 하나 딱 걸려서 네, 이런 정도가 되네요. 어떤가요? 네, 이렇습니다. 자, 뒷백은 풀고요. DMA가 좀 잘 맞네요, 여기. 아무튼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이제 밴드를 만들면서 겸사해서 네, 이렇게 지금 전략도 좀 짜봤는데요. 중요한 거는 나만의 이런 밴드를 만들어서 자꾸 업데이트 시키고 이렇게 해야 좀 되지 않을까 자꾸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겁니다. 누구나 쓰는 거를 같이 써주면은 결국에는 문제가 되더라고요, 이게. 네, 그래서 일단 뭐 제가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네, 이것 때문에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쓰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뭐, 글쎄요. 일단 그거는 일단 선택으로 좀 말씀드리고, 이걸 토대로 해서 네, 여러분이 또 다른 어떤 변화를 주고, 미세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나만의 어떤 밴드를 만들어서 전략으로 짜보는 거, 자, 이게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좀 봐요. 네. 자, 오늘, 자, 오랜 시간 동안, 늦은 시간이 아니고, 오랜 시간이죠. 네, 오랜 시간 동안, 시간 자체를 크게 안 넘기려고 하다가, 네, 오랜만에, 1시간이 넘어가는 그런, 어, 네, 전략 또는 지표, 이제 소스에 대한 어떤 코딩을 좀 해봤는데, 다음에는 이게 이제 코딩 치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 좀 많이 하시니까, 제가 지금 잠깐 이렇게 이제 테이블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쓱싹 올려놨듯이, 앞으로는 제가 이제 코딩을 해놓고, 거기다 주석을 달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건 좀 어떨까. 네, 이제 그런 생각도 좀 해봐요. 그럼 좀 더 짧아지지 않을까. 네, 이제 그런 생각도 좀 해보네요. 네, 이 통계적 변동성을 위한 나만의 밴드 오늘 두 번째 시간이었고, 두 번째 시간이면서 이거는 이제 제 밴드이기 때문에 이전 것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 심플렉스 밴드다라고 제가 이제 명칭으로 이제 만들어 놓고요. 앞에 거를 알파로, 이 뒤에 거를 베타로 해서 네, 이렇게 명칭을 제가 또 이렇게 이름 지정까지 해놓은 저만의 이 밴드가 되는 겁니다. 이런 걸 한번 또 개발하셔서 좀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가요? 네. 자, 오늘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좀 알려드리기도 하고, 아직까지 이제 미사용되어 있는 형태의 어떤 소스 코드도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을 많이 좀 잘 활용을 하셔서, 더 나은 전략들, 네, 그런 거 좀 많이 좀 짜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오랜 시간 동안, 네,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 RSI죠, RSI. 그 RSI만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스퀴즈 모멘텀 전략 상당히 많거든요. 꽤 유명한 것도 저희가 이전에 PS 강좌에서 한번 보여드렸었죠. 볼린저 밴드하고 켈티너 채널을 이용한 스퀴즈 모멘텀인데, 이거는 이 밴드 자체만을 가지고 네, 스퀴즈 모멘텀 전략을 좀 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라 그거 이용해서 이번에는 이제 전략의 형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물론 하나의 많은 거에 대한 변화의 하나의 어떤 샘플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많이들 네, 이걸 활용을 하셔서 나만의 밴드, 나만의 전략도 좀 만들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항상 욕심이 과하면 안 되듯이요. 말씀드렸듯이 완벽한 전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 최선의 전략은 존재할 테니까
그 최선의 전략을 위해서 항상 뭐 지표 공부도 많이 하시고, 네, 자동 매매를 위하신다면, 네, 이렇게 이제 소스 코드 공부도 좀 많이 하시고, 네, 서버 관련해서도 좀 그 연구도 좀 하시고, 네, 뭐 돈 버는 게 쉽지 않죠. 네, 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네, 자,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십시오. 에어컨 때문에. 네, 더위 먹지 마시고, 네, 다음 시간에 뵐 수 있을 때까지, 네, 건강하십시오. 술량닷컴의 광쌤이었습니다.